이제는 우리가 또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 쪽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작가님? 네, 지금 이더리움이 약세 국면을 지금 회복할 기미가 현재는 좀 안 보입니다. 사실 안 보이고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이 지표가 MVRV 지표인데요. MVRV 지표가 시장의 어떤 추세들을 확인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장 유명한 지표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1까지 거의 떨어졌습니다. 1.01까지 떨어졌는데 이 1이라고 하는 경계는 약세와 강세를 결정하는 거의 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바닥 단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이 상승 추세가 일어나고 있다. 즉 대세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장 바닥 구간을 터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딱 찍고 나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또 이 구간까지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조금 미지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미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을 한번 보시면은 스테이킹 물량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침체 국면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신뢰는 쌓여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엇갈리는 지표들 사이에서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관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조항이 들어오는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팩트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펀더멘털을 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래는 예정되어 있던 4월보다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테스트넷에 한번 적용을 해봤더니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메인넷으로 옮기기에는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하면서 이 일정 자체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반등하는 구간들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더리움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시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 펀드에다가 솔라나와 에이다 이 부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솔라나보다는 약간 점유율이 낮지만 그럼에도 31% 이상 가져가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뭔가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국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더리움의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많은 업그레이드를 겪었잖아요. 그럼 지금 몇 단계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남아있는 시점이에요, 작가님? 지금 전체적으로 5단계에서 6단계를 감안했을 때 지금 3단계 정도를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걸음걸이가 아직까지 많이 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들은 이번 정도까지 해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의 것들은 사실 덴쿤에서 워낙 많은 것들을 적용을 했고 그 이전에서도 계속해서 크게 변화를 했는데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조금 더 덜 근본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워낙에 이더리움이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전의 추세들을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더 악화된 추세들이 가게 될지를 시장에서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투심이 살아오는지 여부인데 이더리움은 어떤 펀더멘털을 차치하고 투심 자체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 시작한 게 속도와 수수료 문제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긴 하죠. 네, 지금 레이어 2를 중심으로 많이 해소가 됐는데 이 둘 사이에서 뭔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레이어 2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또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투심 자체가 꺾여 있기 때문에 기술력마저 잃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들게 된다면은 시장에서의 위치와 입지는요,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솔라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브라 사태 최근에 겪으면서 하락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최근에 현재는 어떨까요? 네, 지금 민코인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솔라나였습니다.
솔라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민코인이 발행됐을 때는 가장 큰 호재를 받아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민코인 발행의 어떤 추이를 봤더니 거래량이 거의 8, 90%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8, 90%, 1, 20%가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8, 90%가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인 펀더멘탈 상으로의 어떤 거래량 측면에서 타격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한번 지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1일 트랜잭션이나 아니면 1일 활성 주소수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 즉 덱스에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추이로 나오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민코인이 한창 화랑일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민코인이 나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이렇게 급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알트코인들 대비로 봤을 때 이더리움 다음으로 두 번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솔라나의 펀더멘털이 약화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이 솔라나를 언급을 했고 그리고 솔라나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모든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라이트코인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흥행적인 측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솔라나와 XRP 현물 ETF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은 솔라나는 여전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이 뭔가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은 민코인을 비롯해서 새롭게 변형된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들은 늘 솔라나 생태계에서 먼저 구현이 되기 때문에 솔라나는 지금 국면에서는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침체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더 이 흐름들을 멀리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상승 국면에 더 무게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